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문제를 보자면 이렇습니다. 얼마 전에 인국공 사태에서도 나타났듯이 절차를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분노를 촉발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기회가 줄었기 때문이지요. 기회가 줄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미 확립돼 있는 절차를 무시하고 새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편법을 쓴다는 것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게 아주 초보적인 공정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게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작년인가요? 작년에 우리 나라를 달궜던 입시와 여러 가지 인턴 증명서 이런 게 다 이런 문제죠. 이미 확립돼 있는 절차를 무시하고 절차적인 공정성을 무시하는 것에 대한 어마어마한 분노는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슬픈 겁니다. 왜냐하면 기회가 그만큼 줄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은 그거대로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젊은이들의 열패감을 자극하고 더 절망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법을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거보다 조금 더 밑에 차원의 무슨 일이 있냐면, 그것만 맞추면 되느냐의 문제가 있는 거죠. 절차적 공정성만 맞으면 공정하냐의 문제가 있는 거죠.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써줬다. 그거는 절차적 공정성의 문제이고 분노할 만한 일 맞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앞단의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써주고 테이크홈 시험도 쳐주는 부모는 어릴 때부터 교육 투자도 엄청 잘 시키는 부모거든요. 그러면 어릴 때부터 기회가 이미 기울어져 있었다는 거죠. 운칠기삼이라고 하잖아요. 그 운칠의 대부분은, 운칠은 어떤 부모를 만났느냐라는 것이죠. 어떤 부모를 만났느냐가 인생의 대부분을 결정한다면, 그 로또를 제대로 잡지 못한 사람들은 많은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절망으로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나라를 경영하고 법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보다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뭐냐면, 어떤 부모를 만나더라도 크게 실패하지 않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이죠. 어떤 부모를 만나도 인생에서 큰 실패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좋은 부모를 만나는 로또를 잡은 아이들과 큰 차이가 나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게 바로 인적 자원인 겁니다. 국가가 태어날 때 로또가 별로 좋지 않았던 아이들에게도 태어날 때 로또를 잘 잡은 아이들과 크게 차이 없는, 아니면 더 좋은 교육을 어릴 때부터 제공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정부가 직접 제공을 하든 정부가 돈만 대든 어린이집, 유치원, 돌봄, 초등, 중고등 이 쭉 제도교육을 통해서 사람의 가장 중요한 시기 동안 본인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능력을 갖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시기 동안을 태어날 때 잡은 로또와 상관없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로또를 잘 잡지 못한 아이들에게 더 좋은 교육을 제공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공적인 교육을 정상화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기회가 너무 줄었기 때문에 경제를 잘 돌아가게 해서 기회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희망을 갖게 살게끔 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처럼 과거에 눈부신 성장을 했던 나라는 지금 애지간한 성장을 해도 부모 때의 그 성장을 자녀 세대가 똑같이 맛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공정이라도 해야죠. 절차적인 공정성 매우 중요하고 기회를 여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그 앞단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은 태어날 때 로또가 강하다는 겁니다. 어떤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그렇습니다. 그 로또의 힘이 가장 약한 나라가 우리가 보통 존중하는 북구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태어났을 때 이후의 경로에서 인적인 역량을 투입해서 평생을 자기 힘으로 잘 살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그 기간에 정부의 책임이 훨씬 크기 때문이죠. 그 앞단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회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하기 위한 길입니다. 대부분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자유주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라고 전제해도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유주의 안에서도 많은 반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선풍적인 그 인기를 끌었던 샌델 교수 같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할 때 이 공동체 자유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보통 메리타크러시라고 얘기하는 성과주의라는 것이 절차적인 공정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기회평등을 얘기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성과주의, 잘한 만큼 보상받고 잘하는 사람이 좋은 자리에 가고 이런 원칙을 바로 성과주의라고 하고 나라가 잘 되려면 이런 원칙을 막 짓밟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잘하는 사람을 그 사람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좋은 자리에 보내는 원칙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 뭐가 남냐면 정실이 남죠. 정실. 그 정실이 횡행하는 나라가 잘 되는 나라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근래에 들어서 우리가 금융위기 이후에 이 양극화와 사회 통합에 대한 문제가 여러 나라에서 지금 고민이 되면서 우리가 지금 천착하게 된 것이 80년대 이후에 이 공동체 자유주의하고 맥이 닿습니다. 잘한 사람에게 더 보상하고 잘하는 사람을 좋은 곳에 보내는 원칙이라는 것을 존중하는 것하고 잘한 사람이 내가 잘하는 것은 내가 잘났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거죠. 이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지금 굉장히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운칠기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 운칠이라는 것이 태어날 때 로또라면 어떤 부모를 만났는지라는 것이 그 이해의 모든 기회를 상당 부분 규정하는 로또라는 것에 우리가 수긍을 한다면 우리의 많은 사회적인 어떤 담론에서 그 운치를 가지고 그게 모두 내가 잘해서 라고 너무 자랑하게도 하지 말고 그 운칠이 너무 나쁘다고 해서 운칠 부분이 너무 불리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너무 기죽지 않게 만드는 것도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겸손해야 된다는 얘기하고도 통하고 쓸데없이 기죽을 일이 없고 쓸데없이 주눅 들어야 될 일이 없다는 것도 통합니다. 운칠기삼에서 운칠 부분의 영향력을 줄여주는 것은 우리가 사회적인 정책적인 노력을 통해서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남아있는 그 운칠 부분이라는 것이 그게 운칠인 이상 내가 로또 잘 뽑아서 잘된 부분이라는 것을 본인들이 잘 돼 있는 사람일수록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립된 개인으로서 존재한다고 상정해왔던 자유주의의 고전적인 이해가 우리의 어떤 사회 정책이나 정치, 입법 이런 것에 그 밑바닥에 깔려 있지만 지금의 우리의 상태를 보면 이런 철학이 나왔던 게 1980년대라는 것을 고려하시면 그 당시에 매우 시장주의적이고 자유지상주의적이고 신자유주의라고 얘기되는 그런 흐름 속에서 이거 뭔가 아닌데 이런 반성들이 그때부터 나왔던 것인데 그런 반성들이 매우 큰 설득력을 가지게 된 것이 바로 금융위기 이후에 현재 글로벌 자본주의 속에서 이것을 다시 재조명하고 있는 것이죠. 절차적인 공정성도 안 지키면 안 되고 기회균등도 그 정도도 안 지키면 안 되는 것이고 성과주의라는 것도 사실 그거를 무시하면 정실로 흐르게 되니까 나라가 제대로 굴러갈 수 없다는 것은 잘 아는데 그게 다냐? 그거면 족하냐? 라고 하면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교육 과정이나 사회적인 담론 속에서 저는 충분히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